일본 뉴스에 방영된 충격적인 영상으로 일본 전체가 서로 싸우며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서로 대립하여 자신의 말이 맞다고 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치인들도 여기에 합류했다고 하는데요. 뉴스 영상 속에는 최근 오사카의 유명 국립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일본 역사책의 오류를 지적하고 진실을 요구하면서 단체로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뉴스에 보도된 후 일본 사회가 크게 동요했다 합니다. 심지어 일부 소신 있고 뜻 있는 역사학자들과 뭉쳐서 거리로 나와서 일본은 역사책을 다시 만들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학교 측은 긴급 회의를 소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놀랍게도 이 현상은 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후 벌어졌다고 합니다. 과연 한국 수학여행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학생들이 이렇게 흥분되어 있을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사카의 부조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아야카입니다. 저희 학교가 수학여행지로 한국을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다른 학교들이 대부분 호주나 유럽으로 떠나는 것과는 달리 한국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의 가정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극도로 보수적이고 국수주의적인 분이셔서 한국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할아버지 댁에 들르면 TV에서는 한국에 대한 왜곡된 뉴스만 보고 계셨고 인터넷을 찾아보시면서 항상 한국을 반박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늘 한국 탓을 하시곤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매일 아침 뉴스를 보시면서 봐라, 한국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라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저도 할아버지의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믿었습니다.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당연히 맞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저는 점점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접한 한국 문화는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우연히 쥐드래곤의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의 그 설렘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후로 소녀시대, BTS까지 한국 음악은 제게 작은 위안이 되어주었습니다. 사춘기가 와서 우울했던 시기에도 한국 가수들이 저를 위로해 주었지만 이런 마음을 할아버지께는 절대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마음을 아시는지 조용히 지켜봐 주셨는데 가끔 제 방에서 흘러나오는 한국 노래를 들으시면서도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그저 따뜻한 미소로 바라봐 주실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저는 더욱 가까워졌는데 이런 작은 비밀로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수학여행 이야기가 나온 후 저는 매일 밤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정말 위험한 곳인지 걱정되었지만 조사를 하면 할수록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되고 현대적인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대부분 한국 여행에 부정적이었고 북미나 유럽으로 가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할아버지처럼 한국을 혐오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제가 오랫동안 한국 문화의 팬이었다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친한이라고 친구들에게 왕따 당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의 한국에 대한 속마음을 숨기면서 지냈지만 언젠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저는 첫 해외여행이라는 설렘도 컸지만 한일 관계가 좋지 않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혹시 제가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나쁜 대우를 받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께서는 제 준비를 지켜보시다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리코,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도 예전에 한국에 가보고 싶었단다. 하지만 그때는
할아버지께서 너무 반대하셔서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한때 한국에 관심이 있으셨다니, 그런데 할아버지 때문에 포기하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한국이 정말 위험한 곳이라고 들었었지. 일본인이라면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 하지만 혹시라도 그곳에서 일본인이란 이유로 불편한 일을 겪게 될지도 모르니 항상 조심하렴. 이 말씀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어머니는 제 마음을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철저하게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비상 연락망을 만들고 여행자 보험도 가입했으며 한국어로 된 기본적인 인사말도 연습했습니다. 수학여행이 다가올수록 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한국에 대한 관심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할아버지의 걱정스러운 말씀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출발하기 전날 밤, 저는 창밖의 달을 보며 이번 여행이 제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생각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여행은 제가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출발하는 날 아침, 할아버지께는 비밀스럽게 친구들과 교회 학습을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친 후 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께서 제 이름이 적힌 여권을 건네시며 조심해야 해, 한국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라고 말씀하셨고 그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걱정 말라고 안심시켜드린 뒤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나리타 공항에서 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나눈 후 떨리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승무원들이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에 저는 첫인상부터 긍정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할아버지의 걱정 어린 말씀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곳일지,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위험한 곳인지 불안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내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저는 한국 항공사의 승무원들이 키가 크고 단정한 유니폼 차림으로 마치 잡지 모델처럼 세련된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으신 일본인 할머니께서 음료 알레르기가 있다고 말씀하시자 승무원은 즉시 따뜻한 물을 준비해주며 세심하게 케어해 주었습니다. 일본 항공사에서는 보기 힘든 융통성 있는 대응에 저도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1시간 반의 비행 끝에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공항의 모습은 웅장하고 현대적인 건축물로 나리타 공항이 오래된 기차역 같았다면 인천공항은 미래 도시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안고 왔지만 이런 첫인상 덕분에 긴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입국장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정리된 공항 시설에 감탄했습니다. 디지털 안내판과 무료 와이파이, 심지어 안내 로봇까지. 첨단 기술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입국 심사 과정이었습니다. 일본의 복잡한 입국 절차와는 달리 한국의 입국 심사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를 탑승하면서 저는 또 한 번의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한 장의 교통카드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신기했습니다. 일본에서는 JR선을 탈 때는 JR 패스, 지하철을 탈 때는 또 다른 카드, 버스를 탈 때는 버스카드가 필요했던 시스템이 이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하나의 카드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데다 편의점 결제까지 가능하다니 저는 일본의 교통 시스템이 구시대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가는 동안 임산부 배려석이 비어있는 모습을 보고
저는 문득 그동안 일본에서 임산부 마크를 달고 있어도 자리를 양보받기 어려웠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님께 이에 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 가이드님은 한국의 시민의식이 발전하면서 노약자와 임산부를 위한 배려가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첫 번째 도착지인 경복궁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경복궁에 첫 발을 디딘 순간 겨울의 쌀쌀함 속에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설렘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한복을 입어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고 가이드님께서 한복 체험이 더욱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줄 것이라며 권해주셨습니다. 두꺼운 개량 한복을 고른 저는 예상외로 따뜻한 옷감에 감탄하며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에 한층 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고운 자세로 한복을 입은 채 경복궁의 정문을 통과하니 웅장한 건축물들이 마치 과거의 영광을 그대로 품은 채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경복궁의 건축미는 일본의 성곽과는 확연히 다른 독특한 아름다움을 자아냈습니다. 가이드님의 설명에 따르면 경복궁은 조선 왕조의 법궁으로서 일본과는 또 다른 건축 양식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경회로 앞에 다다랐을 때 가이드님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지며 한층 더 무게감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1895년 일본이 저지른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당시 조선의 주제였던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를 중심으로 일본군과 낭인들이 경복궁의 무력을 배경으로 명성황후를 살해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의 배후에 일본 총리 이토 히로부미와 강들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시 명성황후는 러시아와의 외교를 통해 일본의 침략을 막으려는 의지를 보였는데 이러한 노력들이 일본 교과서에서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아 저 역시 깊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역사적 진실 앞에서 가슴이 무거워졌던 저는 할아버지께서 늘 한국을 부정적으로 보신 이유가 이처럼 불완전한 역사 교육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경복궁을 천천히 거닐며 가이드님의 해설을 들을수록 일본과 한국의 역사가 서로 깊게 얽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청일전쟁 이후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며 조선의 내정을 장악해가는 과정, 명성황후가 러시아와의 외교를 통해 일본의 세력을 견제하려 했던 노력, 그리고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된 역사적 사건들은 화려한 단청과 아름다운 한옥의 곡선 사이에 슬픈 역사의 흔적으로 남아있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궁궐을 거닐며 마치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떠난 듯한 기분이 들었고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실한 역사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이 사건을 조선 내부의 분쟁으로 위장하려 했다는 점과 그 진실이 외국인의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역사를 바로 마주하는 용기를 요구하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설레임과 동시에 무거운 마음을 안고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서울의 새벽빛은 평소와 다르게 어딘가 암울하면서도 묵직한 느낌을 주었고 그날의 분위기를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평소 교과서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는 장소였지만 가이드북에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이 이곳에서 겪은 고난의 역사를 읽은 기억이 제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형무소 입구 앞에 도착하자마자 차가운 벽돌, 건물과 그 위에 드리워진 음울한 그림자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건물의 위압감과 고요함 속에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겪었던 슬픔과 고통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입구를 지나며 가이드 선생님의 진지한 목소리가 우리를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동안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고문과 감금의 고통을 겪었던 장소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또래의 학생들까지도 이곳에서 혹독한 시련을 받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우리 모두는 한순간 말문이 막히고 각자의 마음속에 쌓였던 여러 감정들이 뒤섞이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부로 들어서자
좁은 간방들이 빽빽하게 줄지어 서 있었고 벽면에는 수감자들의 흑백 사진과 그들이 남긴 편지, 그리고 각종 기록들이 소박하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한쪽 전시 코너에 자리한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는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당시 17세의 여학생으로서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된 유관순 열사는 혹독한 고문을 받으며 19세의 젊은 나이에 옥사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앞에 걸린 흑백 사진 속 그녀의 담담하지만 결연한 표정을 보며 만약 내가 그 시절에 태어났다면 과연 그녀처럼 용기 있게 맞설 수 있었을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감방을 하나하나 지나면서 우리 모두는 눈시울을 붉히거나 침묵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감방 구석에 전시된 고문 도구와 당시 사용되었던 장비들은 당시 일본군이 얼마나 잔혹하게 독립운동가들을 다루었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인 유키는 눈물을 참지 못해 고개를 떨었고 평소 무뚝뚝한 사토도 미소 한 번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교실처럼 꾸며진 전시실에서는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이야기가 사진, 편지, 그리고 그들이 남긴 소지품을 통해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유리 케이스 속에 보존된 한복을 입은 소년. 소녀들의 모습은 당시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꺾이지 않은 의지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일본군이 남긴 실제 문서들이 전시된 문서실이었습니다. 체포 기록, 신문 보고서, 처형 명령서 등 모든 것이 일본어로 작성되어 있었고 그중 한 문서에는 조선인 학생 시위대에 대한 처리 지침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문서의 내용을 읽는 순간 내 온몸에 오한이 밀려왔고 왜 이런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이 우리 교과서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때 리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이런 내용은 우리 교과서에 전혀 없는 거죠? 가이드 선생님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역사는 때때로 다양한 관점에서 기술되곤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기록들은 한쪽 면만을 보여줄 뿐 전체의 진실은 양국이 함께 노력하며 서서히 밝혀져야 합니다. 그 말씀 속에는 당시의 정치적 복잡성과 서로 다른 시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우리 모두는 그 진실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우리는 추모관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곳 벽면에는 형무소에서 희생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이름들이 조심스럽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의 학생들부터 노년의 어르신들까지 수많은 이들의 이름이 한 줄기 빛처럼 아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내내 우리 모두는 말없이 그날의 무거운 역사와 슬픈 기억들을 되새겼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후 나는 방에 홀로 머물며 오늘 본 장면들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배워왔던 역사 교육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왜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배우지 못했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움과 슬픔, 그리고 이상한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내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애통함, 그리고 앞으로 더 깊이 파헤쳐야 할 진실에 대한 열망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오늘 서대문 형무소에서 본 것들은 내가 알던 역사와는 전혀 다른 반쪽짜리 진실이었다. 우리가 배운 역사 교육은 너무나도 피상적이었고 이제 나는 진짜 역사를 알아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느낀다. 다음 날 아침 우리 그룹은 서울 시내의 관광과 쇼핑 일정으로 이동하기 전 호텔 식당에서 아침을 함께하며 어제의 경험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미카가 조심스레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어제 본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교과서에는 전혀 없는 내용이라 많이 혼란스러워요. 그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갑자기 얼어붙은 듯한 정적이 흘렀고 미야자키 선생님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식사 시간이니 나중에 학교에서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죠. 오늘은 여행 일정에 집중합시다.
그러나 미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우리가 본 문서들은 실제 일본군이 작성한 것이라는데 왜 우리에게 전달되는 역사는 다르게 서술되어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나나미 선생님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고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그런 이야기는 지금 당장 하기에 적절치 않습니다. 여행 중에는 즐겁게 보내는 것이 중요하니 학교에 돌아가서 토론하도록 합시다. 그 말에 우리는 속으로 의문과 불신을 품게 되었고 버스 안에서는 어제 본 잔혹한 역사와 오늘 들은 선생님의 답변에 대해 조용하지만 깊은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쇼핑몰에 도착한 후 저는 미카와 류나와 함께 한국 책방에 들러 역사 코너를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일본어로 번역된 한국 역사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 어린 마음에 책을 펼쳐본 결과 서대문 형무소에서 본 내용들과 일제강점기 당시의 기록들이 훨씬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었고 사진과 증언, 문서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며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책에 나온 내용은 우리가 오늘 본 기록과 똑같아. 왜 이런 중요한 사실들이 우리 교육과정에서 누락되어 있는 걸까? 그때 점심 식사 후 호텔 로비에서 몇몇 친구들과 함께 모여 그 책의 내용을 함께 읽기 시작했습니다. 리카도 다가와 조용히 책장을 넘기며 읽었고 우리 모두는 한동안 말없이 책에 담긴 역사의 진실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러던 중 사토가 물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왜 교과서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거지? 그 순간 나나미 선생님이 갑자기 다가오셔서 얼굴색이 변한 채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책은 지금 치워두도록 하세요. 곧 저녁 식사 시간이니 불필요한 논쟁은 자제합시다. 리카가 평소와 다르게 당당하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책에 나온 내용이 사실인가요? 왜 우리는 이런 역사를 배우지 않은 건가요? 나나미 선생님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고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루카, 지금 당장 그 책을 치우고 방으로 올라가도록 해. 나머지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여행 중에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지 말도록 하세요. 그날 저녁, 우리 방에 모인 친구들은 서로의 생각을 조용히 나누었습니다. 각자 서대문 형무소에서 본 기록들, 그리고 책에서 읽은 역사적 사실들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역사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공감했습니다. 미카는 우리가 직접 경험한 이 진실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며 제안했고 류나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 경험을 공유하면 우리 모두가 조금씩 바뀔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우리 사이에는 한 가지 굳은 결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수학여행 동안 겪은 역사적 경험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앞으로 더 깊이 있게 배우자는 것이었습니다. 버스로 돌아가는 길, 창밖에 비치는 서울의 야경은 평소의 화려함과는 달리 어딘가 침울해 보였고 우리 모두는 각자의 마음속에 수많은 의문과 다짐을 품은 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후 수학여행의 마지막 날 아침, 서울의 맑은 하늘 아래에서 우리는 각자의 생각을 정리하며 조용히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미카는 조용히 내게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본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자. 우리만의 수학여행 일기처럼 진실된 감정과 생각들을 적어보자. 그 말에 내 마음은 단단해졌고 나는 곧바로 노트북과 공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마지막 쇼핑 시간을 보내고 몇몇 친구들과 함께 조용한 카페를 찾아 앉아 우리의 경험과 감정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글을 읽어주며 서로의 생각에 공감했고 우리가 배운 역사는 단순히 교과서 속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진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수학여행의 기록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우리끼리 공유하기 위한 기록물이었지만 점차 학교 게시판에 일부 내용을
올리자 다른 반 친구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이런 사실들을 알지 못했는데 오늘 처음 접해보니 정말 충격적이다며 서로의 경험담을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는 각자의 시각으로 바라본 역사를 재해석하게 되었습니다. 내게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역사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수학여행 이후 나는 한국사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진로 상담 시간에 담임 선생님께 내 의지를 솔직하게 전달했습니다. 저는 한국사를 전공해서 양국 간의 올바른 관계 개선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라는 내 말에 나나미 선생님은 놀란 표정을 지으셨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리카 역시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다소 단호하고 냉정했던 그녀가 갑자기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며 한국 문화 동아리에도 가입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이 직접 보고 느낀 진실을 믿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리카는 학교 신문에 편견을 넘어선 진실의 목소리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고 그 글에서 자신의 내면 변화와 경험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한국을 부정적으로만 보도록 배웠다. 그러나 직접 눈으로 보고 느껴보니 미움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진실은 때로 불편하지만 그 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 그 글은 많은 학생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우리 학교는 점차 다양한 시각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로 변화해 갔습니다. 국제 교류 동아리에서는 한국 학생들과의 펜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문화축제에서는 한국 문화를 직접 소개하는 부스도 기획되었습니다. 학교 게시판에 한국과 일본 간의 교류 프로그램 공지가 붙자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혀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이처럼 수학여행에서 겪은 경험들은 단순히 한 곳을 방문한 기억을 넘어 우리 각자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 입시를 위해 한국사 관련 도서들을 읽기 시작했고 온라인 강의도 들으며 끊임없이 공부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될수록 과거의 역사가 단순히 잊혀진 기억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 삶과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어느 저녁 어머니께서 제 방에 찾아와 책상 위에 놓인 한국 역사책들을 보시고는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정말 한국사를 이렇게 깊이 공부하고 싶니?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마침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선택을 존중한다. 다만 항상 다양한 시각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진실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그 말은 내게 큰 위로와 동시에 책임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내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앞으로도 진실을 마주하고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결심을 굳게 하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수학여행으로부터 몇 달이 지나고 우리 프로젝트는 학교를 넘어 다른 학교와의 교류까지 확산되었습니다. 한 역사 선생님께서는 우리 기록들을 보고 역사는 복잡하고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품고 있지. 그러나 이런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으려는 너희의 노력이 미래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갈 것이다. 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되었고 각자의 자리에서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더욱 단단하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저는 창밖으로 내리는 벚꽃잎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수학여행은 끝났지만 그날 경험한 진실과 그로 인해 시작된 우리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역사를 배우고 그 배움이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 나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임을 믿었습니다.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은 한 사람의 인생의 깊은 전환점을 선사했으며 그 경험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잇는 소중한 다리임을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직접 보고 느낀 그 진실들은 앞으로 우리 각자가 선택하는 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그 역사의 한 부분이 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욱 유익하고 감동을 주는 사연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